안녕하세요. 관찰의 신 안드레입니다. 3월 14일 리뷰를 하겠습니다. 3월 13일은 제가 일이 있어가지고 리뷰를 못했고요. 어제는 3월 13일에는 시장이 전체적으로 조정을 받는 듯 하면서 특히 이전에 언급했던 수소차 쪽에서 강한 하락이 나왔습니다. 역시 유효기간을 두고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됐고, 다음 반등이 나올 때까지는 기다려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대체적으로 반등이 나오지 못했던 것 같아요. 큰 하락폭에도 불구하고 거래량도 크고 반등조차 나오지 못했고요. 물론 일부 반등이 나온 관련주도 있긴 했습니다. 네,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못했고, 오늘 DK락이라는 회사가 뭐 수소차 관련해 가지고 엮여서 상한가를 갔죠. 이 경우는 뭐 새롭게 시작되는 추세니까 그럴 수 있다 치고요. 전체적으로 수소차 같은 경우는 추세가 크게 아직 형성되었다라고 보기 힘든 것 같아요. 대부분의 주식들이 아직까지 주봉으로 봤을 때 큰 추세가 형성이 될 듯 하다가 지금 확 꺾여 있는 모양이죠. 근데 이게 아주 긴 시간으로 봤을 때는 이 추세가 계속 이어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근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 비슷한 모습들이고, 세종공업 같은 경우에 오늘 조금 상승을 했는데 역시 추세가 형성됐다라고 보기에는 좀 무리가 있는 현재 흐름인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오늘 상승이 상당히 좀 그나마 다른 수소차 관련주들에 비해 가지고는 좀 건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네. 그리고 오늘 그러니까 14일 장이었죠. 시장이 선물 옵션 만기임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견조했어요. 등락주선을 놓이기를 해야 되는데 오늘은 상승 하락 종목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날 정도로, 그러니까 상승 종목이 압도적으로 많았죠. 양시장 통틀어 가지고 등락주선도 상승으로 살짝 꼬리가 올라가긴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 고점을 살짝 이렇게 트라이 해주고 있고,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이제 아직은 이제 눌림목 상태라고 보여지는데, 이게 추가 하락으로 이어질 것이냐, 그건 제 생각에는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단기적으로는 계속 견조하면서 박스권 장세를 형성을 하거나 아니면 다음 주부터 상승장, 그러니까 상승 초입 상승장으로 쭉 간다면 상승 초입의 그 모습이 나올 것 같고, 실질적으로 지금 여건이 대외적인 여건이나 어떤 국내 경제 사정이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안 좋죠. 근데 이제 주식이라는 거는 그런 어떤 펀더멘탈적인 요소보다도 심리적인 요소가 더 우선하고, 그 심리적인 요소는 주가의 흐름 속에 남아있기 마련이거든요. 그래서 작년에 안 좋았던 이 흐름이 올해는 이어지기보다는 아마 올해는 적어도 방어를 하면서 혹은 이제 서서히 상승을 하는 흐름이 나올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경제 사정이 어떻든 간에.
내일의 장을 지켜봐야 할 것 같고, 지금 시간이 늦은 시간이다 보니까 미국 장도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미국 장 같은 경우는 오늘 뭐 상승 하락, 약간의 보합 상태고, 대부분의 주식들이 보합 상태인 것 같아요. 큰 하락이 나올 수 있긴 하죠, 지금 상황에서. 그래서 좀 조심해야 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선물 옵션 만기를 무사히 넘겼다. 그래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추가 하락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제 이제 쭉 리뷰를 했던 그 종목들 중에 어제 조금 눈에 띄었던 게 MC넥스 언급을 계속 했었는데, 이제 굉장히 견조한 추세로 지금 가고 있어요. 이게 상승의 추세를 그리고 있느냐? 일단 상승의 추세를 그리고 있는데, 주봉으로 봤을 때 1년 전, 2년 전 어떤 고점대를 형성을 하고 있거든요. 이 고점대를 살짝, 그러니까 종가 기준으로, 이제 종가 기준이 아니라 고점으로는 이미 이제 신고가를 쓰긴 했는데, 간당간당 하죠. 하지만 이 거래량 흐름을 보시면 뭔가 크게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이는 게, 뭔가 에너지가 많이 주입이 됐다는 거예요. 이게 뭐 단타도 있겠지만 이 속에 어쨌든 일봉상으로 봤을 때는 아마 프로라면 어디에서 베팅을 했을까 그 생각을 해보거든요. 정말 잘 대응하는 그 프로라면 어디서 리스크를 줄이고 확률이 높게 베팅을 했을까. 근데 계산을 해보니까 이 부분이더라고요. 3월 11일 3월 11일 날 베팅이 들어갔었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만일에 이제 사 모으기 시작한다라면 한 10% 정도로 손해를 보고 사게 되는 거고, 이게 만일에 약간 흔들리면서 이렇게 7%, 8% 이렇게 흔들리면서 가게 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상당히 조금 힘들 수도 있겠다. 하지만 위치상으로 봤을 때는 손절 라인은 조금 여유롭게 잡아도 될 것 같긴 한데, 손절 라인은 이 정도로 잡고 이 선에서 매집을 하면서 추세가 형성이 되는 것을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추세가 형성이 된다면 최소 2만 대략 25,000원이라 치죠. 25,000원까지 열려있다고 보이고요. 30%, 40% 정도 가까운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은, 그러니까 올해 지금 현재 월봉으로 봤을 때 3개월치 상승을 했잖아요. 그러면은 추가적으로 봤을 때는 한 3, 4개월 정도? 추가 3, 4개월 정도? 그리고 그 추가 3, 4개월 안에 한 30%? 그 정도 수준의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니까 이게 추세를 그릴 수 있느냐 없느냐가 관건인 것 같고, 이 추세를 그리지 못하면 이게 박스권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박스권이고 다시 이제 뭐 하락을 쭉 할 건데, 이때는 과감하게 손절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일단 지금까지의 흐름으로는 상당히 좋고, 또 하나 봤던 종목이 어제 이제 YMC라는 종목을 제가 이제 어디 나가 있으면서 검색을 하면서 봤거든요. YMC가 상당히 흐름은 좋아요. 지금 현재
딱히 엄청나게 매력적인 그런 흐름은 아니죠 사실. 근데 이제 보시면 전체적으로 빨갛죠. 그러니까 시가보다 고가가 계속 높고, 그리고 조정을 받으면 다시 복원이 되고, 그다음에 조정을 받으면 또 다시 복원이 되고, 이런 좀 흐름이 추세의 초입이 아닐까. 사실 큰 추세가 나왔었, 그러니까 16년도에 2년 동안 큰 추세가 나왔던 종목이라서 조금 부담이 있긴 해요. 이 회사가 다시 어떤 전고점까지 갈 거다, 전고점이 간다라면은 꽤 큰 수익률이 되고 있었는데, 그런다고 하더라도 지금 약간 좀 이 큰 추세가 끝난 지 1년밖에 안 된 주식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전고점까지 바로 튀어 올라갈 확률이 그렇게 높지 않아 보이거든요. 일단 최대 수익을 잡는다면 최대 40%, 기간으로는 한 앞으로 한 2달? 근데 만일에 이게 추세가 아닐 가능성이 지금으로 봤을 때 추세가 아닐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거든요. 단지 다행스러운 점은 아직은 좀 초입이다. 단기 추세라고 하더라도 단기 추세 초입이다.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여유는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회사 자체는 나무랄 데가 없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올랐죠. 2년 동안 많이 올랐고, 그리고 DPC라는 회사를 또 봤어요. DPC가 이제 방탄소년단으로 상당히 방탄소년단 테마주로 유명하죠. 예. 그래서 방탄소년단 테마주로 엮이면서도 상당히 큰 상승을 했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계속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가 최근에 다시 추세를 재기하는 듯한 신고가에 갱신하는 흐름이 나왔어요. 며칠 사이에. 그래서 이게 그냥 쉽게 끝날 것 같진 않다라는 생각이고요. 방탄소년단에 대한 어떤 테마는 계속 되겠죠 앞으로. 그렇기 때문에 얘도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요 노란선이 20주 이동평균선인데, 이런 각도의 추세를 계속 이어갈 수 있다라면 지금의 가격이 6,000원 선인데, 7,600원 선인데, 지금의 가격이 계속 오름세로 갈 수 있을 거다. 그리고 일단은 주봉상으로 봤을 때 첫 번째 주에 속해요. 상승 첫 번째 주. 그래서 아직은 여력이, 단기 투자로 봐도 아직은 여력이 있는 것 같고, 아마 요 9,000원 근방에서 차익 실현을 일단 한번 해주고, 그리고 추세가 재개가 됐을 때 다시 재매입하는 방법으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또 며칠 동안 계속 언급했던 쿠첸이라는 종목 있죠. 뭐 리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전고점을 계속 트라이하는 흐름이 나오고 있어요. 며칠 사이에. 그러니까 12일 날도 전고점을 트라이 한번 하고 쭉 내려왔고, 그다음에 오늘도 14일 날도 전고점을 트라이 한 다음에 다시 내려왔죠. 상당히 움직임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요. 약간 좀 악성 재고가 있지 않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물건가 풍정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고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그렇게 안 비싸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갭이 차이가 많이 나는 거고, 또 단기적으로 어떤 큰 단기적인 어떤 시세 차익을 노리고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주식 같은 경우. 그래서 이런 악성 재고가 있고 뭐 주가가 요동을 치는 건 사실 업황이 안 좋거나 회사에 뭔가 그런 문제가 있거나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근데 처음 리뷰했을 때 봤던 것처럼 이 회사는 현재 실적으로만 보면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근데 앞으로가 이제 나아졌을 때 그 모습으로 봤을 때 상당히 저평가되어, 그러니까 충분히 주가가 훨씬 더 올라갈 수 있는 잠재력이 있는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그 두 가지 의견 사이에 어떤 팽팽한 줄다리기 중이고,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약간 좀 그 개구장이처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런 주식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초창기에, 상승 초창기에는 상당히 왔다 갔다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이제 중반부가 넘어가게 되면은 거의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흐름 없이 쭉 계속 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중간에 이제 한 뭐 두 달에 한두 달에 한 번씩 조정기를 거치긴 하죠. 그런 경우에 YMC 같은 경우도 보시면은 2년 전에 큰 추세를 맞았을 때 그때를 확인해 보면, 그때가 큰 추세를 맞았을 때 확인을 해보면, 그러니까 초반에는 굉장히 변동이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도, 이렇게 큰 상승이 나왔다가도 돌아가고, 이런 변동이 좀 있죠. 변죽이 있고 쭉 갔다가 아예 그냥 다 빠져버리고, 변동이 있다가 이제 후반부를 가게 되면, 중후반부를 가게 되면, 그러니까 크게 변동성이 없이 쭉 가죠. 그냥 이렇게 쭉 가죠. 네, 여기서 이제 거의 이제 고점에 다다르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또 이제 변동성이 커져요. 왜냐면 이게 너무 비싸다, 터무니없이 너무 비싸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네,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죠. 점점 올라갈수록. 네,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창기에도 마찬가지로 변동성은 크겠죠. 변동성 막 이렇죠. 막. 왜냐면 가격을, 그러니까 그런 거죠. 뭐 시장에 어떤 골동품이 있는데 이 골동품의 진가를 는 사람과, 그다음에 이 골동품 그냥 오래된 뭔가 쓸모없는 잡돈사인에 불과해라고 생각하는 사람 사이에 어떤 줄다리기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요. 근데 중간에는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죠. 이 물건이 그렇게 잡돈사니가 아니라 꽤 좋은 물건이구나라는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서서히 주가는 서서히 오르고 변동성도 줄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가격이 계속 올라가게 되면, 그때는 이제 들고 있는 사람 입장에서, 그러니까 예전부터 쭉 들고 왔던 사람 입장에서 너무 터무니없이 비싸다라는 생각을 점점 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팔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이 올라버린 주가를 보고 뒤늦게 이건 엄청나 좋은 물건이니까 이 가격을 주고라도 사야 돼라고 이제 가격에 상관없이 막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사이에 어떤 딜 같은 게 이루어지면서 주가가 계속 추렁추렁하는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변동성을 가지고도 좀 예측을 해볼 수 있겠죠. 어느 정도. 초창기에 변동성이 당연히 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에너지라고 보거든요. 초창기에 들어가오는 어떤 매수세가, 저는 로켓 발사하기 전에 에너지를 채워넣는 것 같은 그런 에너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이제 초창기에 어떤 에너지가 들어오면서 변동성이 한번 커지고, 이제 후반부에 마찬가지로 이제 차익 실현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변동성이 크게 또 커지고, 이런 좀 두 가지. 그러니까 중간에 만일에 투자를 한다라면 정말 확실한 투자를 원한다. 그러면은 중간 지점 어딘가에서 사서 한 두세 달 이렇게 끌고 가서 차익 실현을 딱 하고, 혹은 중간 정도 어딘가에 사서 변동성이 커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팔고 나오는 전략으로, 그런 전략으로 하면 리스크를 확 줄일 수 있겠죠. 그래서 물론 이런 시장에서 이렇게 10배 가까이 상승하는 종목을 찾는 건 사실 쉽진 않아요. 하지만 항상 어딘가에서는 그런 종목이 상승을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YMC가 1,300원을 바닥을 이렇게 가고 1,500원대 바닥을 기고 있다가 언젠가 3,000원이 될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3,000원이 돼가지고 조정을 받고 있는데 또 올라요. 그죠?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올라요. 그러면은 또 오른다는 거를 인지를 했다면 3,000원일 때도 비쌌는데 4,000원일 때 너무 비싸네, 못 사겠어, 설마 또 오르겠어? 또 올라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좀 바꿔봐야 되는 거예요. 더 오를 수도 있겠다. 그러면 변동성이 줄면서 거래량이 크게 안 나오면서 올라가는 지점을 잡자. 그래서 그 지점에 들어가서 몇 주 동안 혹은 몇 달 동안 가져가 보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지점을 보통 잡을 때 이제 프로들은 어떻게 할까요? 프로들은 수익률을 극대화시키고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약간의 눌림목에 많이 들어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눌림목이 이제 만일에 깨졌을 경우에, 생각과 다르게 깨졌을 경우에 바로 순조를 하고 나와야겠죠. 그래서 그 눌림목에서 첫 번째 상승이 나왔을 때를 많이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 상승과 약간의 거래량 상승, 이런 지점이죠. 이런 지점이나 아예 그냥 그 전고 박스권에 조정받기 전 가격을 처음 깬 가격, 약간의 조정을 받겠지만 확률이 높은 상승을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이 구간이라면 이 가격이겠죠. 이날이죠. 이날 사서, 그러니까 후반부로 갈수록 이런 때 주식을 사면 리스크가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샀던 매수 가격보다 항상 높게 가져갔었거든요. 대신에 매도 기간이 짧아야죠. 이때 샀다 그러면 이때 팔아야 돼요. 그렇다고 하더라도 거의 20% 수익이 나오네요. 근데 과연 이때 팔 수 있을 것이냐, 쉽지 않죠. 그래서 이런 날 팔아죠. 이런 날 좀 이제 쭉 오르다가 그러니까 전날에 뭐 시가를 위협하는 어떤 가격 하락이 나왔다. 그러면은 뭐 한 15% 선에서 만족하고 차익 실현하고 나온다. 뭐 이렇게 해도 돼요. 그럼 오실레이터를 이용이 되는데, 오실레이터가 처음 꺾일 때, 그러니까 이렇게 쭉 상승을 하다가 이 지점에 꺾일 수도 있겠네, 이 지점에 팔았을 수도 있겠네요. 근데 이제 만약 안 팔았다 그러면은 이렇게 쭉 가다가 오실레이터가 175에서 160으로 확 꺾였다. 이때 팔아버리는 거죠. 이때는 128에서 119를 받겠네요. 그러면은 대략 8% 정도 되나요? 근데 이제 175에서 160으로 꺾이면은 10%가 넘죠. 아니, 10%네, 9%네요. 뭐 꺾이는 양 자체는 뭐 비슷해서 이걸로 기준으로 삼기는 좀 그렇긴 하네요. 네, 어쨌든 이때 팔았다고 하더라도, 오늘 팔았다고 하더라도 다시 몇 프로 수익은 안 되지만 수익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상승을 하는 시점에서 이렇게 첫날 상승한 첫날 또 사죠. 또 사서, 혹은 연말 사죠. 사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손절을 하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다시 사요. 손절을 하고 다시 사요. 이때 다시 사서 가져가고. 근데 이게 변동성이 점점 커져요. 후반으로 갈수록. 네, 후반보기 때문에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투자를 했을 때 그러니까 리스크를 줄이면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다. 네, 일단 그렇고,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관심 종목을 계속 리뷰를 해볼까도 지금 생각 중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관심 종목들을, 그러니까 시장의 상위 100개 상승 종목들 중에 뭔가 기준에 부합하는, 그러니까
트렌드를 지금 그리고 있는, 뭔가 눈에 보이는 트렌드를 그리고 있는 애들을 위주로 한번 가져와 봤어요. 이게 핫차트라고 가져와 봤는데, 이게 며칠 전에 언급했던 오상자이에 이 회사 같은 경우 언급을 처음 했던 시기가 이때 거래량 나왔을 때 이날이었어요. 그래서 10,000원을 찍으러 갈 수도 있겠다. 그래서 주위에서 봐야겠다 했는데 10,000원을 찍으러 갈 모양이에요. 지금 모양으로 봐서는. 이게 10,000원을 왜 10,000원을 제시했냐면, 10,000원이라는 어떤 대표적인 가격이기도 하지만 10,000원이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석처럼 그 10,000원에 끌려가거든요. 그 대표적인 가격이기도 하지만 9월달, 작년 9월달 수준의 전저점, 그 박스권을 그렸던 그 가격대거든요. 그럼 이때 물렸던 사람이 많겠죠. 이날 이렇게 떨어지면서 이때 물린 사람들 많겠죠. 그럼 이분들은 다 이때 손절을 할 거예요. 아마 여기까지 올라오면. 그래서 그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손해를 보고 있다가 번전이 되면 팔고 싶죠. 다시 떨어질지 모르니까. 그럼 강하게 뭔가 그 매도 흐름이 나오죠. 그날 이제 앞으로 한 10% 정도 남았는데 많이 남진 않았어요. 그리고 동양 PNF, 지금 오늘 골라온 종목들을 보면은 다 대부분 일간으로 봤을 때는 뭔가 추세를 그릴 듯 말 듯 하는 애들이거든요. 보시면 비슷하죠. 그냥 가볍게 아무 생각 없이 이 종목 이름 보지 말고 이게 상승하는 차트냐 하락하는 차트냐 이것만 보면 돼요. 상승하고 있죠. 그냥 다 상승하고 있어요. 네. 근데 주간으로 보면 좀 다르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간으로 보면 분명히 상승을 하고 있는 애들도 있고 그냥 하는 듯 마는 듯 하는 애들도 있어요. 월간으로 보면 더 심하겠죠. 월간으로 보면 전혀 상승이 아닌 애들이 또 있겠죠. 그나마 월간으로 봤을 때 상승을 하고 있는 애가 잠깐만요. 동해안 PNF, 네, 이 정도 수준. 그리고 어디 갔지? HL 사이언스. HS 사이언스 맞네. HS 사이언스도 보면 월봉으로 봤을 때도 명확하게 상승 중이죠. 그래서 이런 애들을, 그러니까 완벽한 상승을 하고 있다. 이런 애들을 언제 투자해야 될까요? 저는 제 생각에 이런 애들 투자한다라면 단기로 투자를 한다면 가장 확실한 시점은,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을 받을 때,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좀 들어가기 위험해 보이거든요. 약간 위험해 보이고 얘가 약간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을 재개하는 첫 번째 그 시작에서 사는 게 지금은 좀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조정 없이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겠네요. 혹은 이제 조정을 받지 않고 이렇게 서서 조정을 받는다고 그러거든요. 고가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주식이 흐름이 센 경우에, 그러니까 만일에 너무 현재 각도가 가파르면 약간 이렇게 고점에서 계속 이렇게 혹은 약간 조금씩 올라가면서 조정을 받는 수도 있어요. 꼭 이렇게 떨어져서 조정받는 게 항상 그렇진 않거든요. 그렇고 일단 집어넣어놔야겠네요. H 사이언스. 그리고 오늘 올라왔다고 했던 게 오상자이엘, 동해안 PNF도 이렇게 상승을 쭉 가져가다 그러니까 눌림목이 나와서 약간 조정을 받다가
첫 번째 상승, 요 상승이죠. 6%짜리. 이 첫 번째 상승 이후에 현재 그 조정받기 이전에 고점을 8일날 뚫었고, 그때 이 약간의 조정을 또 받은 다음에 오늘 또 그 가격을 뚫었거든요. 그래서 흐름 자체로는 급등의 흐름이다. 제 보기에는 급등의 흐름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좀 가비아도 상당히 눈에 띈, 그러니까 추세로 봤을 때는 초기일 수 있겠어요. 월봉으로 보면은 뭐 계속 상승을 했긴 했는데, 네. 주봉으로 봤을 때는 그 상승의 초반이다. 20주봉 선을 보면 아직 하락선에서 이제 수평을 지나서 약간 상승으로 턴할 듯 말 듯으로 이루고 있죠. 일봉으로 봤을 때 지금 21선은 이미 돌아섰고, 그리고 흐름도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왔고 12%짜리, 그리고 고가에서 계속 움직이다가 오늘 그 전체 가격을 다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고, 거래량도 좀 컸고요. 그리고 첫 번째 봉이라는 거죠. 이게 첫 번째 흐름이라는 거에서 단기적으로 며칠 동안은 오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어요. 가비아 같은 경우는 베팅을 할 수 있는 시점인 것 같고, FST도 뭐 비슷해요. 지금 가비아의 경우하고. 그리고 S&T 모티브도 추세가 끊길 듯 이렇게 떨어졌다가 다시 그 만회를 하고 전고점 그 부분까지 올라와 있어요. 이 차트도 약간의 조정을 받으면서 다시 상승 추세로 갈 가능성이 조금 높다고 보이거든요. 코다코도 조정을 극복하고 하면서 21선이 출렁출렁 하면서 지금 상승으로 지금 방향을 턴하고 있고, 20주선, 그러니까 주봉 20주선으로 봤어도 상승으로 지금 턴을 하고 있는 모습이네요. 오션 브릿지는 좀 깔끔하게 지금 오르고 있어요. 상당히 상장된 지 4년 차고, 지금 가격이 상장 당시에 첫 번째 달에 고점보다도 아래에 있네요. 그러니까 상장해가지고 2배 정도 상승을 한 다음에 그 이후로 계속 내리막이었죠. 그리고 다시 3개월째 지금 오르고 있는데, 이게 추세가 될지 안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지금 이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 점점. 그래서 일봉으로 봐도 굉장히 좀 깔끔하게 지금 상승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기대를 해봐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소프트센도 뭐 오션 브릿지하고 상당히 비슷하죠. 그 모양이. 이제 조정을 극복하면서 지금 오르고 있고, 오늘 나온 상승은 아마 단기 고점이 될 가능성이 제가 보기엔 좀 클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며칠 두고 보면서 대응을 하면 될 것 같고, 첨보는 신규 상장주인데 지금 계속 오르고 있죠. 그냥 조금씩 계속 오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금씩 계속 오르는 경우가 상당히 저는 좋게 보이거든요. NSN 같은 경우 초창기 1월달에 강한 상승이 나왔었고, 그거를 전부 다 조정을 받으면서 하고 있지만,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아직 상승 추세가 꺾인 건 아닌 것 같고요. 주봉으로 봐도 상승 추세가 나올 것처럼 지금 보이거든요. 그리고 오늘 첫 번째 상승하는 봉이 나왔죠. 그래서 오늘 이후의 가격으로 매수를 하되, 이가 좀 2,700원, 2,750원 뭐 이 정도 사이까지 다시 내려와 버린다. 그러면은 약간 좀 정리를 한 다음에 다시 기회를 보는 게 좋을 것 같고,
코오롱 글로벌도 어제 이제 그 리뷰를 하지 않는 날 13일 저녁에 코오롱 글로벌을 보고 오르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크게 좀 올랐고, 코오롱 글로벌 같은 경우는 건설 회사죠. 근데 요새 건설 회사들이 주가 흐름이 썩 좋지 않아요. 근데 오늘 그 건설 회사가 주가 흐름이 안 좋은 거는 두 가지인 건 뭐 다른 사실인데, 첫 번째 이제 아파트 경기가, 주택 경기죠. 주택 경기가 조금 안 좋죠 요새. 그리고 SOC 같은 경우는 지금 예산을 뭐 다 통과시키고 준비를 하고 있지만 아직 그 집행에 들어가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북한 관련해 가지고 기대감이 있었는데, 건설 경기가 살아날 거다 기대감이 있었는데 그게 좀 어그러지면서 전체 건설주들이 대부분 다 지금 좀 고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대건설 뭐 추세가 확 꺾인 다음에 극복을 못하고 있고, 대림산업은 조금 그나마 양호한데, GS건설 이렇게 대형주도 뭐 맥을 못 추고 있고, 현대산업 별로 안 빠졌네요. 그리고 이제 중소건설사도 마찬가지 상황인데, 오늘 조금 오른 주식들 보면 도화 엔지니어링 이 회사가 건설주, 그러니까 감리를 하거나 이렇게 설계를 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지금 오늘 올랐어요. 그 이유로 꼽히는 게 그 가덕도 신공항 때문에 정부에서 이제 검토를 하고 있다라는 뉘앙스의 뉴스가 나왔고, 그 뉴스가 나온 이후로 가덕도 신공항에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주식들이 올랐거든요. 금호산업, 저기 공항을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건설사거든요, 금호산업이. 그리고 대한제강, 그 가덕도 바로 들어간 초입에 공장이 있어요. 그리고 가덕도에 공사를 하게 되면 철근은 무게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운송비가 많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거리가 짧으면 짧을수록 유리해요. 가덕도에만 이라 대공사가 시작된다 그러면은 대한제강이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겠죠. 그래서 그 가덕도 테마주로 엮인 주식이긴 한데 굉장히 재미없었어요, 이 주식 같은 경우에. 오랜 기간 오랜 기간 정말 재미없는 주식이었죠. 근데 이제 이렇게 오랜 기간 재미없던 주식이 재밌어질 때가 굉장히 큰 상승이 나오겠죠. 그런 면에서 조금 기대를 해봐도 될 것 같아요. 오늘의 그 상승이 뭔가 의미가 있을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사조동아운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주식이에요. 근데 전체 추세로 봤을 때는 상승 추세를 그리고 있지 않나. 고 유파워 프라이즈, 이것도 일봉으로 봤을 때 완벽한 상승 추세로 가고 있죠. 주봉으로 봤을 때는 큰 하락, 작년에 큰 하락의 반등 수준의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 동서, 요새 식품주가 핫한데 동서도 좀 괜찮은 흐름을 보이고 있고, 근래 이제 신고가를 작성을 했는데 주가 입장에서도 싸요. 동서가 싸다고 표현하기 그렇지, 뭐 이렇게 나왔던 뭐 7,000원 하던 때도 있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동서의 주가 위치상 낮은 위치에 있고, 일봉으로 봤을 때는, 일봉 주봉으로 봤을 때 약간의 반등하는 흐름으로 갈 수 있겠다. 그러면 적어도 한 20% 정도 수익은 기대해 수 있지 않을까 싶고요. 서플러스 글로벌, 이 회사를 가져왔던 게 뭐 이런 일봉으로 봤을 때는 약간의 상승, 바닥을 치고 오르는 상승 흐름이다. 그리고 오늘 강한 상승이 나왔어요. 거리랑 동반하면서 강한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당분간 괜찮지 않을까. 그래도 지금 저항이 될 수 있는, 한 3, 4개월 내 저항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지금 해소를 하고 있죠. 그래서 근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이게 여기를 뚫고 큰 추세를 낸다는 것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단기적으로는 며칠 정도 투자를 한다, 한 2주 정도, 1, 2주 정도 투자를 한다 했을 때는 흐름은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오늘 많이 올랐던 종목들이 크게 뭐 추세가 바뀌지 않아. 계속 지금 뭐 크게 뭔가 추세가 바뀌지 않고 계속 강한 종목들만 지금 계속 강해요. 그러니까 뭐 반도체라든지 뭐 바이오, 반도체 그런 종목들만 지금 계속 강하거든요. 그래서 지금의 장세는 아직까지는 그 대체할 수 있는 뭔가 새로운 뭐 이슈 테마 이런 것들이 출현하지 않았다. 뭐 정치인 테마주가 요새 뭐 또 핫하죠. 이런 이유가 남아산업 이런 애들이 그나마 조금 핫하진 않네요. 대신 정도 통신 그렇게 핫하진 않네요. 생각보다 보혜양조 뭐 되게 잘 나가는 게 하나 있어요. 보성 파워텍. 보성 파워텍 어제 조금 많이 상승을 했었는데 오늘 뭐 보니까 또 그저 그렇네요. 어쨌든 크게 좋아지는 섹터가 오늘은 뭐 미세먼지 섹터가 좀 빠졌죠. 네, 그런 클린 사이언스가 있구나. 클린 사이언스 약간 빠졌고, 근데 빠질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좀 조정을 받을 수 있는 시기가 됐죠. 그리고 지금 파도도 지금 약간 꺼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파도에서 내려도 좋은 파도를 기대해야 될 때가 아닌가 싶고, 며칠은 뭐 예를 들어서 출렁출렁하면서 이렇게 내일 상승을 하고 또 모레 하락하고 이런 식으로 갈 수도 있고, 이렇게 약간씩 오르면서 조정을 받을 수도 있어요. 워낙에 만일에 이 종목군이 미세먼지 관련주들이 장기적으로 좋을 수밖에 없다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계속 강할 가능성도 크거든요. 지금 뭐 올랐다고 해봐야 클린 사이언스 같은 게 많이 올랐는데, 예를 들어서 웰크론 볼까요? 웰크론 이런 회사들 보면은 올랐다고 해봐야 그렇게 많이 안 올랐거든요. 모나미 모나리자 네. 또 미닉스 미니스는 많이 올랐네요. 미니스는 40% 가까이 상승을 했네요. 2주째 상승을 했고, 약간은 과열된 기미가 있기 때문에 이걸 좀 식혀주고 갈 필요가 있을 것 같고, 반도체 테스나 같은 회사들, 반도체 회사들도 조정을 받을 때가 가까우지 않았나. 네, 지금 느낌으로는 조정을 받을 때가 좀 가까운 것 같아요. 그 20주 이격도로 봤을 때 현재 고점, 그러니까 약간 과열 구간에 있죠. 이렇게 요 구간이 좀 과열된 구간인데, 좀 과열된 구간이기 때문에 약간 좀 조정을 받을 필요가 있지 않나 싶어요. 네. 오늘 리뷰 관심 종목 위주로 리뷰를 해봤는데, 당분간은 계속 이런 흐름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건설주가 조금 턴을 할 것 같은 느낌이 오늘 좀 들었는데, 좀 며칠 두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두고 봐야 될 것 같고, 남북 경협주 같은 경우는 오늘 상승이 나왔어요. 일부 종목은. 근데
어떤 강한 상승,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한 이 정도 빠진 경우라면 적어도 한 10% 정도는 강한 상승이 나와주는 그런 어떤 상승이 나와줘야 이게 첫 번째 이제 상승을 다시 재개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근데 현재로서는 아직은 그런 상승은 나오지 않았어요. 약한 흐름들이죠. 뭐 초반에 2%까지 올랐다가 쭉 빠지는 이런 약한 흐름들만 있었고, 핫한 종목들은 조금씩 올랐네요. 뒤도 그대로고, 또 일부 오르고, 지금 이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뭔가 강한 흐름이 한번 나와주면 좋겠다. 나와주면은 다시 투자를 고려해 볼 수 있겠죠. 강한 흐름이 한번 나오고, 그 예전 동영상 중에 북한 경협주 어떻게 대응할지에 대해서 언급한 동영상이 있는데, 그때 이제 W자 그러니까 쌍바닥을 기다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러니까 강한 반등이 한번 나오고, 그리고 다시 그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온 다음에 다시 상승을 할 때 초입에 첫 번째 봉에서 매수를 한다. 뭐 이런 얘기죠. 단순한 얘기예요. 근데 지금 첫 번째 봉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이미 첫 번째 봉이 나온 걸 수도 있어요. 뭐 2%짜리밖에 안 되지만. 근데 그 강한 반등이 아니라면 그렇게 별 볼 일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앞으로. 참 오늘 자유한국당에서 핵무장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핵무장도 뭔가 이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었거든요. 그래서 핵무장 관련된 주가 있다라면 흐름이 어떤가 좀 궁금해서 한번 찾아봐야겠다 했는데요. 이참에 한번 찾아봐야겠네요. 핵 관련주 하면 나오려나? 딱히 뭐 어떤 관련돼 있다라고 생각되는 주식은 안 보여. 오르비텍이 그나마 조금 관련이 돼 있는 것 같고, 우진, 유신도 관련돼 있지 않나요? 정확히 모르겠다. 유니슨, SDN, 두산중공업, 한전 KPS, 신성인지. 뭔가 관련주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핵무장 관련주라고 해볼까요? 있네. 핵무장 관련주. 휴니드, 스페코는 사실 경협주에도 들어가는데 딱히 어떤 상승이 없고, 빅텍 또 큰 흐름이 한번 나왔었죠. 북한 그 협상이 안 좋아지면서. 휴니드 하나. 딱히 뭐 없네요. 뭐 찾아보려고 했는데 우리기술 핵무장 관련주. 네. 우리기술. 우리기술 그저께인가 엄청 올랐었는데 상한가 왔었네요. 우리기술은 원전 관련주에 가깝네요. 원자력 관련주. 그러니까
핵무장 관련주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 것 같고, 원전 관련주라면 일진파워도 들어가죠. 일진파워, 그리고 BHI, 한국형 스마트 원전의 컨소시엄의 주력 회사들이거든요. 일진파워, BHI 이 두 회사가. 그리고 많이 꼽히는 게 뭐 오르비텍도 많이 꼽히고 있고, 에너토크도 원전주로 꼽히죠. 그나마 좀 흐름이 양호하네요. 핵무장 관련주 재밌네요. 이것도 한번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좀 늦은 시간까지 리뷰를 했는데 좀 단순하게 지금은 이제 리뷰 방식을 좀 바꿔보려고요. 그날 그 관심주 쭉 이렇게 차트 돌려보고 간단한 뉴스 정도 이렇게 같이 찾아보고, 그리고 이 회사가, 그러니까 주식이 며칠 사이에 어떤 흐름을 보였는지 이것도 이제 리뷰를 이제 앞으로는 좀 해보려고요. 그러니까 이틀 전에 뭘 언급했는데 어땠다, 또 뭘 언급했는데 틀렸다, 맞았다, 틀렸다, 맞았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 거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을 한번 체크를 하는 시간을 계속 가져가면서 복귀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일도, 아니 오늘이구나.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